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2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인 HR의 주주입니다. 이 다른 게 아니라 최근 사람인 HR이 73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 임원진이 그 직전에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사실 최근에 사람인 주가를 잘 오르고 있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요. 임원진도 주식을 팔고 자사주도 처분한다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1월 20일, 21일에 좀 밀리고 약간 회복한 상태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임원들이 매도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심지어 왜 자사주를 처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임원들이 이렇게 팔아치워버린 게 정말 괘씸해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법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 유망한 종목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이 쿠팡, 요뷰 같은 기업들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연이 왔네요. 자, 맞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이 사람인 HR의 임원들이 모절 해저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람인 HR의 자사주 처분 전에 이사진들이 주식 매도 논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무스타님께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인 HR 네. 유명하잖아요. 우리 요즘에 취업도 잘 안 돼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람인 HR 매일같이 보거든요. 네. 매일같이 보는데 이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 사람인 HR입니다. 코드번호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143240. 네. 이 사람인 HR이 사실은 이제 73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각하겠다. 매각의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현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한다 그랬는데 회사 보드진, 임원진이 이제 자사주 매각 공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부 다 매각을 합니다. 일단 유통 주식수 23만 주를 장내 처분했는데요. 이때입니다. 어때냐면 1월 20일, 21일. 요때죠. 근데 시장 주가는 많이 안 밀렸어요. 네. 주가 많이 안 밀렸는데 상승 추세가 한 템포 꺾이긴 했죠. 꺾이긴 했습니다. 꺾이긴 했고 보시다시피 사람인 HR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쭉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쭉 올라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사람인 HR은 그럼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가지고 있느냐? 뭐 혼자 독자 생존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그 유명한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 다우 기술이고 그 다우 기술 자회사로 있는 키움. 예, 키움증권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 온라인 증권사 1위라고 하는 키움증권사, 그 다음에 뭐 사람의 HR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다우기술 산하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정도 대기업이면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더니 일단은 보드진이 이거 장내 매각을 했어요. 1월 20일, 21일 전에 매각을 했는데 현금 보유력이 사람인 HR이 500억이 넘어요. 자, 이렇게 많은 현금 보유, 단기 유동성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단기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왜 주식을 파는지 조금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모 네. 씨가 1월 13일 이때 이제 주식 고수시네요, 이분. 1월 13일 이때 매도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임모 씨는 1월 10일. 이분은 좀 주식을 좀 더 못하네요, 그분보다는. 예, 임모 씨께서는 1월 10일 날 매도하셨고 박모 상무님은 1월 17일. 이분이 주식 진짜 고수네요. 예, 최고점에 매도하셨는데 이분이 네. 이런 거 잘 모르고 매도하셨다면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개인적인 분석과 관점, 의견 분석을 통해서 매도하셨다면 이분 주식 잘하시는 분이네요, 이분. 네. 일단 이런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뭐 그거 아니야, 내부자 정보 거래 아니냐, 뭐 물론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수사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JST나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JST나 우리 보석으로 유명한 그 주얼리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네네.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비싼 주얼리는 아니지만 JST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실제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확률상 이게 너무 근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근접해서 최소한 이 세 분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박모 상무님이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 지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논란 그리고 배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좀 다른 상장사에도 좀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법적인 쟁점 그리고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비슷한 네. 사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 혹은 뭐 임원들의 자기 자사주 주식의 네. 매도가 이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냐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그리고 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이는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배 이상 혹은 5배 이하의 벌금액에도 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공시 전에 회사 임원진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손실만 회피를 한 것이다. 이거는 방금 얘기한 그런 자본시장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들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성립과 처벌에 대한 이제 판례의 태도를 조금 살펴보면 그 미공개 정보나 혹은 뭐 중요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특정 증권 혹은 뭐 자기가 가지고 네네. 있는 자사주의 증권을 매매하는 것만 규제가 되는 건 아니고 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네, 것도? 알려주는 네네. 것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정보 수령자가 이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는 네. 근데 반드시 그냥 찌라시 형식은 부족해요. 아. 찌라시 형식은 부족하고 대량 취득 처분의 실시 혹은 뭐 중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이긴 해야 돼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회사 내부에서 네네. 임원진 사이에서 그런 게 이제 충분히 좀 구체적인 정보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그 직무와 관련이 돼야 돼요. 직무와 관련이 돼야 네네. 되고 일단은 근데 이 경우에는 회사 임원들이었기 네네. 때문에 뭐 직무 관련성은 또 이제 인정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러한 부당한 거래를 한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거래를 하게 한 행위도 금지를 한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 중에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우리 여쭤봤습니다. 이 사연자분들께서 이제 비상장사들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제 비상장사들 중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중에 좀 유망한 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플랫폼 네. 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플랫폼 기업 마침 오늘 플랫폼 기업들 많이 다 올랐어요. 네. 오늘 주가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는데 일단 플랫폼 기업 중에 상장사만 보자면 더존비존이 있습니다. 더존비존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ERP 네네. 시스템 하는 회사인데 독과점 기업이에요. B2B 사업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도대체 이 회사는 미국 주식인가 할 정도로 오. 네, 안 밀려요. 안 밀립니다. 네. 더존비존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24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가 뭐 카페 하는 회사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전자 상거래 플랫폼 하는 회사고요. 오픈마켓 연동해서 쿠팡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고 아마존하고 연동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온라인 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카페24 거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 있는 네. 하필 반등하고 구간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핀테크 플랫폼 중에 유명한 회사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요. ERP를 역시 하고 있는 웹캐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웹캐시도 급등했어요. 오. 그래서 네. 이분이 알고 주신 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 문의 주셨는데 비상장사 요기요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요기요는요. 대주주가 이제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네. 회사고 딜리버리 히어로라서 우리나라에 상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 요기요가 최근에 천하통일했습니다. 배달 관련 네. 모든 어플을 천하통일했는데 배달통 지분은 50% 원래 갖고 있었고요. 이번에 배달의 민족까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1, 2, 3이 다 싹 쓸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상장을 할까? 상장할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원래 돈 필요한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장을 해도 네. 우리나라 상장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비상장 플랫폼 기업들은 오너 지분자들이 다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비상장 회사 몇 개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인 번개장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 네네. 업계 1위거든요. 근데 프렉시스 캐피탈에 이번에 인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퀵캣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회사는 그렇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또 업계 3위가 네. 있어요. 잘 아시죠? 많이 네. 이용하시나 보네요. 현장 직거래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고나라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근데 요즘 이 회사는 이제 그알 때문에 그알에 나와가지고 중고나라 사기가 너무 많다고 네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플러스라는 공유 오피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데 각종 사모펀드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업도 비상장 뭐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무신사라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 회사도 패션 콘텐츠 트렌드를 현재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 이런 비상장사 주식은 사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회사를 투자 받아서 그 기업을 계속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상장사보다는 상장사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증시 이슈 그리고 수인한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노란통 메신저와 유튜브를 통해서 톡앤스타 같이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 착용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날씨 추우니까요. 저희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